불 있냐? 여자가 무슨 군복이야?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의 말에 그녀는 천천히 왼쪽 가슴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에 들어있는 신분증. 그걸 제대로 본 사람은 경찰뿐이었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바로 자세를 고쳐 세웠죠.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경찰 옆에 서 있던 불량배 하나가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야, 아까 그 여자 맞지 않아? 그 불 주던. 그 말에 다른 하나가 팔꿈치로 그의 옆구리를 툭 치며 입을 막았습니다. 이씨, 닥치고 그냥 가자. 사람들 눈빛이 그제야 뒤늦게 따라왔습니다. 도대체 뭐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딘가 이상한 분위기. 말없이 지나친 이 장면 속에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반전의 반전 속 이어지는 통쾌한 한방. 대체 그녀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축복이 가득할 거예요. 이야기는 1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 오후였습니다. KTX역 2번 출입구역. 작은 편의점이 자리 잡은 이곳은 누군가에겐 평범한 환승 공간일 뿐이었지만 그녀에겐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윤. 오랜만이네. 예비군 훈련 다녀오는 길인가? 편의점 사장 박 씨가 반갑게 인사하자 그녀는 익숙한 듯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훈련받고 복귀 중이에요. 아직도 그대로시네요. 당연하지, 여기 떠날 이유가 어딨어. 너처럼 제복 입고 다니던 사람들이 가끔 들러주는 게 이 가게의 낙인데. 그녀는 웃으며 진열대 옆에 놓인 자판기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현역 시절 새벽 작전 마치고 KTX 타기 전 자주 들르던 곳이었죠. 한 손엔 캔커피, 다른 손엔 다음 작전 브리핑 자료를 들고 숨 가쁘게 걷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서 검은 셔츠를 맞춰 입은 남자 셋이 들어섰습니다. 낄낄 대는 소리, 상대가 불쾌하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는 시선. 주변 사람들은 애써 외면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들을 조용히 쫓고 있었죠. 그들 중 하나가 편의점 안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갑자기 그녀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야, 담배 있냐? 불 좀 줄래? 이쁜이. 그녀는 아무 대꾸 없이 자판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가운 캔커피가 떨어지는 소리만이 짧게 울렸죠. 하지만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말 좀 해봐. 군복이 잘 어울리네. 근데 저거 뭐야? 707 마크? 요즘은 돈만 있으면 그런 거 다 사서 붙이더라, 안 그래?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직 캔을 열지도 않은 채 손가락에 살짝 힘이 들어갔죠. 남자 중 하나가 그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쁜데 너무 무뚝뚝하잖아. 우리랑 어디 좀 가자. 처음으로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웃고 있던 입꼬리가 서서히 내려앉고 눈빛엔 서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군복이 어울린다니 고맙네요. 그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명확한 경계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알아차리지 못했죠.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진짜 웃긴다. 목소리까지 참하네. 근데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707 마크 진짜냐? 아니면 그냥 코스프레?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이번엔 더 세게 2번 연달아 그녀의 어깨를 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그녀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미소를 거뒀습니다. 편의점 안 공기는 어느새 묘하게 질척해졌습니다. 말없이 캔커피를 쥔 그녀와 그런 그녀를 둘러싼 셋의 남자들. 사장 박 씨가 카운터 밖으로 반쯤 나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 손님들, 여기서 그러지 맙시다. 이 사람, 현역 나간 군인이에요. 예의 좀 지킵시다. 그 말에 조폭 중 하나가 희죽이며 말했습니다. 아, 사장님. 우리 그냥 말 걸었잖아요. 이쁜 분한테 담배불 한 번 달랬다고. 뭐 이렇게 예민하게 그래요? 그리고 다시 그녀를 향해 고개를 툭 젖히며 말했죠. 근데 진짜 그 마크 진짜예요? 설마 진짜 707이면
지금쯤 총 들고 작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냐?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선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죠. 조폭 중 또 다른 남자가 웃으며 바닥에 침을 뱉고는 그녀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군인 맞아? 이렇게 말라 빠진 애가 어떻게 특수부대야? 웃기고 있네. 우리 동네 헬스장만 다녀도 이 정도는 되겠다. 그 말에 마지막 남자가 품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모습을 슬쩍 찍는 신용을 하며 말했죠. 야, 이거 우리 단톡방에 올리면 난리 나겠는데? 군복 코스프레녀 실사 중 이런 거 제목 어때? 야, 이놈들! 사장 박 씨가 더는 못 참고 외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진 그만 찍으시고 나가요. 나가라고 했죠. 그러자 조폭 하나가 사장에게 성큼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아 뭐야?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사장님? 여기 요즘 장사 잘 되나 본데? 손님 쫓아내고 싶으면 우리 진짜 다 나가줄 수도 있어요. 사장님은 얼굴이 벌개져 말없이 손만 떨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였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공기가 가벼워졌다가 돌연 무겁게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찍던 남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지우세요. 지금 당장 그 사진.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뭔가 단호하고 서늘한 게 담겨 있었습니다. 조폭 무리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비웃듯이 말했죠. 야야, 사진이 뭐 어때서? 이거 공공장소고 당신 연예인도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뭐 때리기라도 했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을 뿐.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한 건 남자가 핸드폰을 들어올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장 박 씨가 다시 한번 말렸습니다. 제발 여기서 그러지 맙시다. 이 사람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길이에요. 제발. 하지만 조폭 중 하나는 사장을 손으로 툭 밀치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됐다고요 사장님. 아저씨가 뭔데 이렇게 오버야? 우린 그냥 장난치고 있잖아. 이 누나도 뭐 별말 없잖아? 그 말과 동시에 핸드폰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 가까이로 들이밀어졌습니다. 정확히 그 타이밍에 그녀가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핸드폰을 스치듯 밀어냈고 폰은 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은 깨지고 케이스가 튕겨나갔죠.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한 손이 남자의 손목을 꺾으며 그의 몸을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손이 등 뒤로 꺾이고 있다는 걸 몇 초가 지나서야 눈치챘죠. 야 뭐야 놔봐. 남자가 발을 구르며 소리쳤지만 그녀는 미동도 없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신체 접촉, 협박. 다음엔 말이 아니라 손부터 썼을 수도 있었겠죠. 그제야 옆에 있던 다른 둘이 야야야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그녀의 팔을 붙잡는 순간 그녀는 빠르게 중심을 틀어 몸 전체를 회전시키며 팔꿈치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끄억. 남자는 바로 주저앉았고 세 번째 남자도 더는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미쳤어? 당신이 뭔데?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바로 전화를 걸었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희롱 및 물리적 위협 발생. 위치 KTX역 2번 출구 편의점 앞. 정복 착용자 현장 대응 중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영상 촬영을 하던 시민들, 편의점에서 뛰쳐나온 젊은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뒤편에서 멀뚱히 구경하던 행인들까지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그녀와 땅에 주저앉은 조폭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사건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바라보던 남자 하나가 이를 악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주변에서 사람들 속삭임이 커졌고 사장 박 씨는 다시 한번 말렸습니다. 그만해요. 경찰 오면 당신들 더 곤란해진다고. 하지만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자 셋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 명이 입을 삐죽 내밀며 비아냥거렸죠. 그래, 우리 좀 겁 좀 먹었다 쳐. 근데 당신 대체 뭐야?
군복 입었다고 사람 패도 되는 거야? 여기 무슨 군사작전 나왔어? 진짜로 너 어디 가짜 마크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녀는 미동 없이 그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캔커피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 속에 뭔가 천천히 그리고 깊게 침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명이 다시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바로 앞까지 서며 콧바람을 뿜듯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줄 아는 사람이 꼭 있어. 오늘 확실히 가르쳐줘야겠다. 그리고 그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왼쪽 발을 반걸음 빼며 중심을 낮췄고 다음 동작은 너무 빨라 육안으로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였죠. 순식간에 남자의 손목을 꺾어 제압하며 그의 몸을 반쯤 돌려 벽 쪽으로 밀쳤습니다. 툭 남자의 몸이 자판기 옆으로 부딪히며 구겨졌죠. 다른 두 명이 놀라 뒷걸음질을 치다가 하나가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으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숨조차 거칠지 않았습니다. 짧고 강한 한 동작. 남자의 무릎이 꺾이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편의점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남자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까 웃고 있던 그 여자가 그저 군복 입은 누군가가 아니라는 걸. 남은 한 명. 그는 마치 얼음처럼 굳은 얼굴로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너 뭐야?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캔커피는 바닥에 떨어져 굴러가 있었고 그녀의 두 눈은 마치 목표를 정확히 조준한 조준경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편의점 점원이 급히 전화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경찰 지금 바로 좀 와주세요. 싸움이 났어요. 누가 다쳤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지나가던 승객 몇몇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중심에 선 그녀는 여전히 한치의 흔들림 없이 세 남자를 제압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이 사람들 신고는 제가 했습니다. 짧은 한마디. 그 목소리는 어떤 군기보다도 냉정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바깥에서 무전기가 들리며 경찰이 들어섰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여기 누가 신고하셨죠? 방금 저 사람들하고 싸움이 난 겁니까? 그녀는 천천히 왼쪽 가슴 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지갑.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신분증을 경찰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대로 본 사람은 경찰뿐이었습니다. 경찰 두 명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조용한 정적 속에서 세 남자 모두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손목을 붙잡고 신음했고 또 다른 하나는 무릎을 감싸 쥔 채 주저앉아 있었죠. 마지막 한 명은 아무 말도 없이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경찰이 다가가 묻자 그녀는 짧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희롱과 신체 접촉, 협박. 제가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당황한 얼굴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녀에게 조심스레 물었죠. 혹시 신분증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왼쪽 가슴 안쪽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경찰은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눈이 잠시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세를 고쳐 세웠죠.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조폭 무리의 리더 경남자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야, 진짜 군인이야? 우리 그런 줄 몰랐다고 그냥 불만 달라고 한 건데.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불만 달라면서 어깨를 쳤고 따라오자고 했고 군복 입은 사람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비가 아닙니다. 그 말에 경찰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공무집행방해 수준인데요. 정식으로 조서 꾸려야겠습니다. 조폭들은 그제야 진심으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깔깔대며 조롱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손을 비비며 경찰 앞에서 울먹이기 시작했죠. 아, 저 진짜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그냥 좀 취해서. 하지만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조용한 미소. 그리고 그 미소는 세 남자에겐 무엇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경찰은 조서를 받기 위해 세 사람을 나란히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은 끝까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진짜로. 그냥 불 좀 달라 했다고.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불 달라는 말만 했으면 저도 캔커피나 마시고 그냥 지나갔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근데 어깨를 치고 조롱했고 위협을 했어요. 그건 불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겁주기예요. 조폭 하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녀는 그제야 아주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자 그 눈빛은 마치 훈련장에 선 교관처럼 냉정했습니다. 훈련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11명의 부사관이 훈련장 바닥을 기며 땀을 흘렸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국민이 나 같은 여군을 놀리고 위협한다면 누가 누구를 지켜야 하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폭 무리의 리더가 그제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아무도 그걸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한 예비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뒤쪽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던 시민들 중 몇 명은 영상을 찍던 손을 내려놓은 채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무겁게 울리던 역 안내 방송이 끝나고 공간 전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군인이었어? 뒤편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리던 몇몇이 조용히 중얼거렸지만 곧 말들은 퍼져나갔습니다. 아까 그 여자 혼자서 셋을 그냥. 저 눈빛 봤어? 숨도 안 찼더라고. 영화인 줄.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신분증을 돌려받은 뒤 천천히 돌아서려는 찰나. 뒤늦게 정신을 차린 조폭 무리의 리더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가 아무리 군인이면 다냐고. 여자잖아. 우린 그냥 장난친 거라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도 잠시 발걸음을 멈췄죠. 고개를 돌린 그녀는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자라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했나 보네요. 말투는 평온했지만 말끝마다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말, 지금 당신 무릎 꿇고 있는 자세로 다시 해보시겠어요? 남자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입술을 달달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제야 경찰이 무전을 쳤습니다. 조폭 성추행 및 협박 혐의자 현장 확보. 영상 증거 확보. 여기서 임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말했죠. 이런 사람이 진짜 군인이지. 그녀는 아무런 반응 없이 땅에 떨어진 캔커피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캔은 찌그러져 있었고 그 안에 든 내용물은 반도 남지 않았지만 그녀는 한 모금 조용히 마신 뒤 말했다죠. 훈련보다 이런 게 더 힘드네요. 경찰은 그녀의 신분증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707 특수임무여단 부사관. 그 말을 들은 다른 경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707 맞습니까? 그 특수작전 수행하는 부대 말입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오늘 예비군 훈련 마치고 복귀 중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조폭 셋의 얼굴이 동시에 질려버렸습니다. 진짜요? 진짜 그 영화에서 보던 그런 부대요? 몰랐다고요? 진짜로요? 저흰 그냥 장난? 그러나 경찰은 그들의 변명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장난으로 사람 어깨를 때리고 협박을 했습니까? 국군 부사관을 상대로 그걸 장난이라고 말합니까? 한 명은 울먹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찰에게 다가가 애원하듯 말했죠. 형님, 아니, 경찰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진짜로. 그러나 경찰은 냉정하게 수갑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들은 공무집행방해, 성희롱,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핸드폰을 든 채 중얼거렸습니다. 영화보다 더하네. 707이라니 그냥 여자인 줄 알았겠지. 그녀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속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귀 후 개인 정비. 사격장 예약.
체력 복귀 확인. 그 메모를 바라보며 그녀는 혼잣말하듯 말했죠. 내일은 근접전 훈련이네요. 오늘보다 덜 피곤하겠어요. 경찰차가 역사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조폭셋은 하나둘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끌려나갔습니다. 진짜 이런 날 줄은 몰랐네. 야, 우리 완전히 끝났다. 그들의 중얼거림은 이제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역 안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싸움인 줄 알았던 이들이 하나둘씩 그녀를 다시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녀는 침착하게 조서를 마무리 짓고 경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빠른 대응 감사합니다. 경찰은 어딘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가장 큰 수고는 상사님이 하셨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여느 평범한 직장인 같기도 했고 어쩌면 방금 전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노련한 병사의 얼굴 같기도 했죠. 역 대합실 한쪽에 서 있던 예비군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같이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같은 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든 저 자리에 있었으면 했을 일입니다. 순간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역 구석에서 그녀를 부르던 동료 예비군 몇 명이 다가와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금은 이거라도 마시고 가세요. 훈련보다 더 힘드셨을 텐데. 그녀는 잠깐 멈춰 섰다가 그 캔을 받아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훈련보다 덜 지치긴 했네요. 대신 정신은 좀 더 고단했습니다. 그 말에 누군가는 미소로, 누군가는 박수로 조용히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경찰차 문이 턱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3명의 불량배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역 광장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엔 전과는 다른 무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가 말을 걸기 전까지 단 한 치도 흐트러짐 없이 말이죠. 실례합니다. 혹시 707이라고 하셨나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출장 가는 듯한 차림새였지만 그의 얼굴엔 확연한 존경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남자는 두 손을 맞잡고 가슴 높이에서 꾸벅 인사했습니다. 제 딸도 군에 지원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고 나니까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에 한 박자 늦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든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만 딸에게 꼭 알려주세요. 남자의 눈가가 약간 붉어졌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가 역 출입문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그 뒷모습을 보며 군복을 입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처음으로 군인의 존재를 가까이에서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키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더라. 그녀가 역사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던 찰나 어디선가 조심스레 다가온 젊은 여성 한 명이 말을 걸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한데요.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손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방금 상황 저도 촬영하고 있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영상 공개해도 될까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잠시 말없이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보여지기 위해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젊은 여성은 잠시 고개를 떨궜고 다시 얼굴을 들었을 땐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분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녀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그냥 지나쳤다면 저 셋은 또 다른 누군가를 노렸을 거야.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출입문을 열고 나온 그녀를 맞이한 건 따가운 햇살과 역 앞에 무심히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복귀 차량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그녀는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손등에 남은 멍자국을 잠시 바라보다
그 위에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다음 훈련 땐 이쪽 근육 보완해야겠네.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토록 단단한 사람인지. 역 앞 벤치에 앉아있던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어 유리창 너머 역사 안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몇몇 사람들이 그녀가 있었던 자리를 향해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누군가는 핸드폰을 움켜쥔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탄식하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키는 일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손목을 들어 군복 소매를 한 번 정도 난 뒤 왼쪽 가슴 위에 있는 부대 마크를 가볍게 쓸었습니다. 707 특수임무여단. 작은 자수 하나,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이날 그 누구보다도 뚜렷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습니다. 흘러나오는 건 군가도 행군곡도 아닌 어디선가 들은 적 있는 조용한 클래식 한 곡이었습니다. 그 음악 위로 그녀의 혼잣말이 겹쳐졌죠. 훈련은 끝났지만 정신은 늘 전투 중이네요. 바람이 조금 더 강해졌고 그녀의 어깨 위로 역 앞 은행나무 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쥐었다가 무심히 옆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복귀 차량.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렸고 운전석에서 얼굴을 내민 후임이 물었습니다. 상사님, 많이 늦었죠? 그녀는 작게 웃으며 괜찮아. 그 대신 오늘은 좀 중요한 걸 배웠어. 라고 답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그녀를 태운 승합차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장소, 그녀를 지켜본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엔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강함이란 소리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라는 걸. 며칠 뒤 새벽 5시. 707 특수임무여단 훈련장. 새벽 공기를 가르는 구령 소리와 함께 흙바닥 위로 굵은 땀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구부린 무릎을 다시 펴며 로프를 타고 벽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후임이 헉헉대며 말했습니다. 상사님, 진짜 멋지십니다. 그날 영상, 인터넷에선 이미 난리예요. 그녀는 그 말에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한마디 남겼죠. 멋지단 말보단 그게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훈련이 끝난 뒤 한쪽에 놓인 오래된 벤치에 앉아 그녀는 거칠어진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엔 아직 작은 멍이 남아 있었죠. 그날 조용히 제압하던 그 순간에 생긴 흔적. 그녀는 손바닥을 천천히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엔 아직도 강함을 흉기로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누군가는 그 강함을 방패로 써야 하니까요. 그 순간 하늘 위로 아침 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뻗어 훈련장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강한 사람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모두를 지킬 뿐이죠. 한지윤 상사의 마음은 오늘도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생님들의 따뜻한 댓글이 또 다른 감동으로 이어진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감동을 준비할게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이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도 무빙샷 추가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